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절티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디에 내 여유자금 같은 것들을 좀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투자처 한 곳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꽤 매력적인 펀드가 하나 있어서 이 펀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펀드를 이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가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하다 하시면 또 이전에 또 영상 제가 펀드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기초적인 것도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펀드를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투자라는 부분들 자체가 어쨌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100% 수익이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투자가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모두 다 귀속될 수 있음을 꼭 참고하시고 조심스럽게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그래서 그 펀드가 뭐냐, 바로 유리글로벌 거래소 펀드라는 겁니다. 자, 이름만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 펀드가 어떤 거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죠. 유리글로벌 거래소, 뭔가요? 유리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거래소 펀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산의 60% 이상 각 주요 국가의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권뿐만 아니라 뭐 선물, 뭐 상품, 뭐 그리고 뭐 미술품들까지도 사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뭐 거래소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것을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바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래소 자체는 이제 각 나라에 한두 개 정도만 거래소가 좀 존재하고요.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별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을 좀 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평균 배당 소득 자체가 아무래도 전 세계를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평균 한 1%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하는 게 사실은 분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산이라는 것은 위험률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산해서 투자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펀드 안에는 국가별로 조금 상관관계가 낮은 뭐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총 7개 대륙에서 15개 이상 나라에 좀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률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가 어떤 펀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펀드가 과연 얼마 정도 수익을 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죠. 지난 2007년도부터 현재 2020년도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누적 수익률이 130%를 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달리 계산법을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하자면 1년에 10%씩 꾸준히 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상당히 많은 높은 수익을 냈던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펀드라는 게 이제 과거 수익이 미래까지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까지 모두 사실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라는 게 한 1에서 2% 정도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운영 성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위험성을 낮추고 독과점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배당 성향까지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이지 않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는 성과 자체가 그렇게 뛰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운용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펀드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를 매수를 할 수 있고, 우리 연금저축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 받는 거. 거기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운영하면 연금펀드라고 해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 연금펀드 계좌 안에서도 연금펀드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여유 자금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투자하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그중 한 가지 투자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